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1위 공개합니다. 바람둥이 대통령이 모모하지 않는 이유. 2012년 열린 프랑스 24대 대선. 지지율 1위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을 잡게 됐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제궁에 입성할 퍼스트레이디의 주인공으로 2010년부터 올랑드와 사랑을 키워온 기자 출신의 발레리 트리에르 바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실제로 바엘레는 입궁과 동시에 당시 올랑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엘리제궁의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전해진 충격 보도, 프랑스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사랑, 여배우와의 충격 밀실 데이트. 보도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 광고에 출연했던 유명 영화 배우 줄리 가예와 몰래 사랑을 키우기 시작.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새로운 연인인 가예의 아파트를 찾는 등 퍼스트레이디였던 바일레 몰래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사랑꾼이네, 사랑꾼이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이혼은 당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로 올랑드 대통령은 함께 궁에 입성했던 바일레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올랑드 대통령은 애초에 바일레와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올랑드 대통령은 과거 1982년부터 약 25년간 프랑스의 정치인 셰골렌 루아얄과 동거하며 루아얄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를 둔 아빠기도 하지만요. 법적으로는 미혼. 올랑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도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네, 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싱글. 자식을 4명이나 두면서도 싱글랍니다. 특이해. 근데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네. 약간 욕하려고 그래도 뭔가 애매해지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뭐 결혼 안 해도 연애하다가 바람 피고 그러면 그건- 욕 먹잖아요. 네. 그렇지만 자리에서까지 내려오라는 얘기까지는 못하는 그런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사생활에 대한 비난을 받자 더 이상 어떤 연인도 엘리제궁에 입성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겠다. 자기가 나가면 되죠. 내가 나가겠다. 엘리제궁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삼각관계 드라마. 이제 그만 끝사랑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18년 11월 중국 역대급 뇌물왕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극강 부패 재벌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 그가 집안 곳곳에 은닉해 놓은 현금의 액수는 하나로 약 460억 원.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뇌물은 하나로 무려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중국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어마어마한 뇌물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뇌물이 저 정도면 트럭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엄청난 거라는 거. 자,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요, 뇌물로 받은 돈으로 100여 채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홍콩, 대만 연예인 출신 포함 무려 100명이 넘는 내연녀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케일이 달라.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 스케일이 달라. 아니 이름 모르지 저 정도면. 아니 이름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야 그러는데 누구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라이 전 회장은 본인의 부와 권력을 내세워 본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끝에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라이 전 회장은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심지어 자녀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그의 범죄 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결국 법원은요. 라이 샤오미는 뇌물과 중혼죄로 국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 1월 라이 전 회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사회에 경종이 울렸길 바랍니다.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6일 공개합니다.
왕관을 더럽힌 최악의 스캔들. 1975년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절대군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스페인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등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혔던 전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 그런데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가 2014년 돌연 아들에게 양위를 선언했는데요. 약간 연로하셔서 이제 아들한테 넘겨준 거 아닌가요? 연로하시고 조금 그래도 그냥 본인은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 왕자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아, 스페인 국민들은 국왕의 양위 소식에 나라를 좀먹는 국왕은 필요 없다, 잘 물러났다 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쌤의 비난. 존경받았대. 그 이후 양위 선언 약 2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심각한 유로존 재정 위기로 23%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가 힘든 와중에도 보츠와나에서 초호와 코끼리 사냥을 즐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냥에 내연녀인 사업가 코리나 라르센이 동행. 당시 내연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며 스페인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고요. 아이고. 이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왕실의 공금 횡령 사실까지 더해져 결국 민심을 잃은 그는 불명예스러운 퇴위를 선택했습니다.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그가 퇴위한 지 약 6년 후인 지난해 상왕 카를로스 1세와 그의 내연녀 라르센의 대형 스캔들로 스페인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열차 사업권으로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무려 한화 약 1,2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받은 비자금 중 한화 약 860억 원을 내연녀인 라르손을 통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 뒷돈을 가지고 돈 세탁을 하며 탈세까지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스위스와 스페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그는 It's payback. 사업자들 해외로 도망치듯 망명을 선택. 그리고 내연녀 라르센은 그 돈은 그가 날 사랑해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준 선물입니다. 이 모든 건 스페인 왕실의 쿠데타이며 난 희생양이에요. 한편 한 언론에선 온갖 부정부패 스캔들을 저지른 전 국왕을 두고 스페인 민주화를 이루며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듯했던 전직 국왕의 불욕적인 말로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말로다, 최악의 말로. 저 국민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한땐 스페인의 자랑이었지만 어리석고 잘못된 사랑으로 나라의 수치가 된 전 국왕. 그의 눈을 가린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 지금쯤 깨달았겠죠? 3년 넘게 전 세계 부자 1위를 기록한 전자상거래 기업 A사의 CEO 제프 베이조스. 그런 그가 지난 2019년 1월 결혼 25년 만에 돌연 이혼을 발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바로 위자료 액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간다. 당시 제프의 자산은 1,370억 달러, 한화로 약 153조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웬만한 나라 예산 아니야, 예산? 정확한 이혼 사유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4월 아내 맥킨지가 SNS를 통해 직접 밝힌 이혼 합의 사항. 제프가 가진 A사 지분 중 25%를 받기로 했어요. 맥킨지가 이혼 합의금으로 받은 A사 지분 가치는 당시 한화로 무려 약 40조 5천억 원. 이로 인해 맥킨지는 A사의 3대 주주가 됐고요. 단숨에 세계 여성 부호 4위에 올랐습니다. 한숨에.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받은 맥킨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프는 맥킨지와 결혼하고 1년 뒤인 1994년 A사를 창업했는데요. 그런데 이 A사의 1호 직원이 바로 아내 맥킨지였습니다. 맥킨지는 A사 초창기 도서 주문, 도서 출하뿐 아니라 회계를 담당, A사의 성장에 초석을 다졌고요. 그 결과 A사는 작은 온라인 도서 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 기여도로 보면은 자격 있지. 저 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40조 원의 이혼 합의금을 받은 맥킨지의 통 큰 결정. 제 금고가 텅 빌 때까지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이혼 합의 직후 맥킨지는 한 자선단체를 통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서약했는데요. 이 엄청난 약속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맥킨지는 실제로 성평등단체, 환경보호단체, 코로나19 취약계층 등을 위해 지난해만 한화로 무려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미국의 한 평범한 교사와 재혼, 현재 남편과 소박한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큰 시기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으셨을 텐데 저는 좋은 일 하시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돈이 안 중요하신 대인배는 대인배.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 위자료를 따뜻한 기부로 환원 중인 맥킨지. 그녀의 행보야말로 진정한 로열 패밀리다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닐까요? 지난 1월 프랑스 노동법 권위자인 카미유 쿠슈네르의 충격 폭로로 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였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와 이모면 자매 아니야. 아니 뭐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애들도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까미유는 자신의 아버지와 이모가 내연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카미유의 아버지는 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설립자로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의사로 존경받는 베르나르 쿠슈네르였고요. 이 남자와 내연 관계였다는 카미유의 이모는 6, 70년대 활발히 활동했던 배우 고 마리 프랑스 피지에였습니다. 이름 보고 약간 의심했는데 저 사람이야? 그래, 일이지? 헐, 대충격. 야, 근데 진짜 아니 뭐 처제와 형부의 내연 관계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저 두 사람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들이네. 카미유의 어머니는 남편과 동생의 내연 관계를 알고도 모른 척 묵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사실 불륜 사이였던 베르나르와 마리뿐 아니라 카미유의 어머니인 고 에블린 피지에 역시 프랑스 내 유명 인사였는데요. 에블린은 고위 정치인의 딸이자 생전 정치학 교수, 변호사로 활동한 지식인으로요. 대단하시다. 특히 젊은 시절엔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 인권을 강조하며 프랑스인들로부터 존경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에블린이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는 권력, 명예 때문에 남편과 동생의 내연 관계를 알고도 은폐, 침묵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너 집안도 관리를 못해? 이런 지적까지 받고 싶지 않은 거지. 니네 집안이나 잘 관리해.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먼저였던 에블린은 급기야 끔찍한 사건마저 은폐하고 맙니다. 뭐 또 있어? 딸 카미유가 폭로한 또 다른 이야기. 에블린은 이혼한 뒤 프랑스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에스대학의 명예 교수이자 프랑스 최고 지성인으로 칭송받는 헌법학자인 올리비에 듀아멜과 재혼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불과 13살이었던 에블린의 아들 앙투안이 의붓아버지였던 듀아멜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얘는 진짜. 이건 뭐야 또? 하지만 아들 앙투안이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 에블린은요, 남편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고자 했던 것인지 이번에도 역시나 아들의 폭행 피해를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아니 인권을 주장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정작 본인 아들의 인권도 못 챙겼네. 가족의 인권은 아주 그냥 딸도 내팽개친 얼마나 충격 속에 살았어. 나중에 고인이 됐지만 이걸 폭로했겠어요. 과연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권력과 명예가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로얄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5일 공개입니다. 이것에 발목 잡힌 위자료. 미국 최대 석유 생산업체 창업자이자 한때 전 세계 부호 순위 68위에 등극, 억만장자 석유 재벌 해럴드 햄. 부를 쌓으며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인생 최대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자, 2012년 5월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 수앤 아넬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거는요. 아내 아넬이 제출한 감시 카메라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뭐야? 뭐가 찍혔길래? 야, 궁금하다. 뭐가 찍혔을까? 감시 카메라에 찍힌 것은 바로 남편 햄의 외도 현장이었습니다. 자, 아넬은 2007년 당시 남편 햄의 외도를 의심해 집안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 그렇게 몇 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던 겁니다. 이거 빼박이네요, 그죠? 확실한 증거가 잡힌 거 아닙니까? 외도 장면이면. 자, 그런데 이 이혼 소송은 남편 햄의 발언으로 갑자기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뭐야? 우린 사실상 2005년 가을에 헤어진 뒤로 각자의 삶을 살아온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아내를 2007년도부터 설치했다는 감시 카메라 자료가 오히려 파탄난 부부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 이로 인해 소송은 부인 아넬이 제출한 증거물로 인해 남편 햄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으로 판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2005년에 깨졌다면서요. 근데 왜 2007년에 뒤늦게 감시 카메라를 그러게. 설치를 한 거예요? 당시 이들이 살고 있던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가족법에 의하면 결혼 후의 재산 증가분은 부부의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런데 남편 햄의 회사는 2007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 주가가 무려 500% 급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의 유지 여부가 재산 분할의 중요한 변수였는데요. 이에 아넬은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같이 살면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아이도 같이 키웠다고요? 회사 자산 약 176억 달러, 한화 약 18조 원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봐야 하고 그중 절반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드디어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궁금해.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됐을까 이거? 남편 햄이 아넬에게 재산인 약 6%인 약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00억 원과 회사 주식 2천만 주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된 건데요. 자, 그리고 헤럴드 햄은 약 1조 700억 원을 수표로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 이렇게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 봐봐. 저 금액을 네. 깨알같이 썼어. 하도 길어서 옆으로 밀려났어. 돈이. 예. 돈이 위로 이렇게 삐처럼 나갔어. 쓸데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빨리 썼어도 1분 걸렸겠는데. 로열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13일을 공개합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비 그룹의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선택한 유력한 후계자, 바로 최연소 알리바비 파트너로 주목받은 타오바비의 CEO 장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4월 알리바비 황태자의 추락, 그가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패 뭐 그런 건가요? 횡령? 횡령, 정치적 음모? 정치범. 자, 황태자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CEO의 발목을 잡은 건 누군가의 충격적인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내 남편에게 꼬리치면 가만 안 둬? 장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장판의 아내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장다이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후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과 함께 장판에 속한 알리바비 측이 장다이의 회사에 7.4%의 지분을 투자한 것을 두고 사업상 특혜까지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 장판은 가족이 올린 글과 일부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회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 사과드립니다라며 부인 그리고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이 역시 오해라고 일관했습니다. 어쨌든 뭐 총망받고 미래가 보장된 자리까지 올랐으면 더 모범을 보이고 처신을 잘했어야 될 텐데 불륜을 저질렀네요. 네. 회사 뭐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뭐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죠. 그렇죠. 이미지 자체가 그냥 많이 타격을 받았을 텐데.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알리바비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이에게 사업상 특혜를 준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요. 장판을 알리바비의 파트너에서 해임했고요. 그의 직급 역시 강등. 장판은 중국 IT 업계에 촉망받던 황태자에서 하루아침에 불륜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약 8개월 후 장다이가 SNS에 올린 사진 속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뭐야? 어디? 저 콩이 들어간 어디? 접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걸 좀 확대해 볼게요. 잘 비치네. 물론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이걸 뭘 개인의 판단에 밖에 하지? 저 거울인데 뭐. 아까 사진 다 봤는데. 거울이잖아. 그래도 이건 너무 잘 보이네. 저 장판과 닮은 남자라고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 이 사실을 본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반성도 없이 보란 듯이 만나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며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아이고. 사랑에 빠지는 죄가 아니잖아! 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